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여성을 뒤에서 기습했습니다. 네, 사실 앞에서 기습 공격을 당했습니다. 네. 지난 27일 앞에서. 오후에요. 서울 9호선 등촌역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 한 60대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대 여성이 이 여성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앞에 서 있던 여성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요. 이 60대 여성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을 이용해서 폭행을 했던 겁니다. 목격자들은 누군가가 여성을 밀치고 공격한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찰이 출동해서 이 4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이 두 여성 이날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우리가 글로벌픽 보면 에스컬레이터 사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죠. 현장에 있는 영무원의 얘기에 따르면 거의 끝 지점에서 밀쳐가 넘어졌다라고 하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영무원에 가보니까 혈흔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목보대 정도 처치를 받고 응급실로 이송이 됐는데 머리 뒷부분이 좀 찢어졌고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자, 도대체 이 40대 여성 왜 일면식도 없는 60대 행인을 저렇게 한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교도소라도 보내주세요가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정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방금 나왔던 이야기대로 나 교도소 가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여성 사실상 노숙인이었습니다. 노숙인이었고 그전까지는 노숙인이 있는 쉼터에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19에 걸려서 퇴소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오니까 자기가 갈 데가 없어서 뭐 처지를 비관했는 듯한데요. 아무리 처지를 비관해도 다른 사람에게 폭행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죠. 자기는 오갈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이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40대 여성 기본적으로 모친과 형제들이 있었다, 즉 가족관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 가족관계와 이렇게 단절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가족과 단절되어서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러한 어떤 무차별 폭행을 했는 거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교수님, 뭐랄까요? 요즘 분위기를 보면은 영화에서 막 모든 악귀를 담아둔 그 상자의 봉인이 막 풀려 나온 느낌? 그래서 막 갑자기 확 이렇게 퍼져가지고 막 여기 막 저 사방팔방에서 근데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뭐 이거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돌발적인 상황들이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숙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분이 가야 되는 곳은 사실은 교도소가 아니라 병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여성분에게 적절한 이제 처우가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답니다. 교도소 보내달라면서 검찰 민원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네, 이번에는 지난 6월 30일에 춘천지검 영월지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20대 남성이 검찰 민원실을 찾아가서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에요. 민원실 직원들을 위협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앞서 태백경찰서의 경찰을 상대로 해서 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이 벌금 낼 돈이 없다라면서 검찰 민원실을 찾아가서 나 차라리 교도소에서 노역 살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현장 체포됐고요. 지금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 앞에 40대 여성도 그렇고 이 남성도 그렇고 말이죠. 승의원님. 네.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십니까? 교도소가 편하니까 이러는 거다. 만약 가가지고 정말 다시는 가기 싫어 이러면 이 인간들이 이렇게 하겠냐 말이죠. 사실 교도소 되게 불편합니다. 저도 교도소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그냥 삼시세끼 절대로 밥 주는 곳이 아니고 굉장히 불편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좀 갖추어졌어야 한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 그 쉼터에서 노숙인 쉼터에 있었는데 코로나19가 걸려서 하는 수 없이 퇴소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안전망을 조금 더 넓혀서 코로나19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환경이고 또 이런 어떤 환경에서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니까 이 부분이 여기 안 나왔으면 교도소 갈 일 없었지 않았겠느냐. 좀 제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지만 좀 안전망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노역장 유치 가만히 있으면 노역장 유치 받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시면 그냥 부르니까 가서 노역장 유치하십시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폭행하면 이걸로 또 다른 징역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거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국가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전망을 다시 한번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이 교도소 내에서 말이죠. 이 교도관 분들에 대한 이 재소자들에 의한 폭행 사건 되게 많습니다. 오늘 뭐 법무부 장관도 국회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던데 말이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교도관들이 막 봉으로 막 재소자들 폭행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영화니까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도관님 분들이 저희들한테도 뭐 이런 메일이나 이런 걸 보내서 하소연을 하시던데 아무튼 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